아니 도대체 도시정비용 사업을 왜 밀어주는 거야? 서울 뭐 전체 정비사업이라고 따지면 구역별로 따지면 지금 1000군데가 넘게 지정이 돼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구역 지정을 하려고 2, 3억 정도 돈에서 투자를 해서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라는 거.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최상급지의 주거지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민의 부말리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 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9월 17일 날 서울시에서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민간 재개발 중에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였는데 지금 9월 7일 날 정부에서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을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에서 발표한 공공주도는 의외로 사업 속도가 굉장히 늦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 사업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후속 대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을 서울시에서 어떻게 밀어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7일 날 나온 보도자료인데요. 서울시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겠다.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은 일반 재개발보다 용적률이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납니다. 대상지를 확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대상지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용 재개발 안에서는 높이나 용적률을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규제철폐 193호 법적 실행 핵심 절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세 번째 있습니다. 정비 가능 구역을 원래는 영등포 쪽의 서울 외곽 지역에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을 많이 지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도심 안쪽에 상급지에도 지정을 하겠다라는 취지예요. 정비 가능 구역을 창동, 상계동, 그 다음에 강남, 잠실까지 확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재건축이 주축이 된 강남권이나 잠실권에서 앞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지역, 도시정비용 재개발 지역에 투자가 열릴 수 있다. 그래서 최상급지의 소액 투자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최고 높이를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광역 지역 기준을 높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을 최대 1.1배 상향을 해준대요. 만약에 우리가 1000%라고 하면 1.1배면 1100%까지 늘리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용적률 인센티브가 높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주거 의무 비율 축소, 그 다음에 시니어주택 인센티브 신설 등을 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최초로 발표한 규제 대책 6.27 대책 이후에 서울시는 정부와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책을 기존에 발표를 했냐, 6.27 대책 이후에 가속도 붙는 서울시 주택 공급 대책 7월 25일 날 주택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고요. 정비사업이 5.5년 단축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8월 13일 날 규제 철폐하면서 어디 갔어요? 신당 9구역 갔죠. 이 규제 철폐를 높이 제한을 완화해주고 이어서 7일 뒤에 8월 20날 모아타운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해서 26년 6월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 12만 호를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모아타운을 전부 다 활성화시켜서 구역 지정을 더 많이 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월 17일 날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까지 6.27 대책 이후에 정부와 다른 스탠스를 취하면서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대책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앞으로 5번에서 6번 정도의 대책은 추가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은 사업 속도에 좀 더 탄력을 붙게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확대 방안 이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런 부분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이다? 굉장히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아시는 분들은 도시정비용 사업,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에 도시정비용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조합원들한테 이익으로 가고 주택 공급이 빨리 될 수 있는지 도시정비용 사업의 매력 포인트가 무엇인지 많이들 알고 계실 건데 헷갈리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도시정비용 재개발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말 그대로 신속통합기획구역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은 그냥 주거지가 중심인 건데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과 오피스와 업무와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을 개발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훨씬 더 높겠죠. 용도지역의 병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에도 도시정비용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 중에도 도시정비용 사업이 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주거지역만 있는 데가 아니라 역세권의 업무지역과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에 혼합적으로 개발을 해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그 다음에 민간 재개발을 촉진을 하겠다라는 게 결론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속통합기획구역이 150군데가 넘게 지정이 됐잖아요. 이 신속통합기획구역과 도시정비형 재개발이 뭐가 다른지, 왜 도시정비형 사업을 주목해야 되는지, 물론 신속통합기획구역도 재개발 사업 중에서는 굉장히 좀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조합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도시정비형 사업이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도시정비형 사업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신속통합기획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상지가 대부분 주거지 위주예요. 도시정비형 사업은 상업지나 준주거지나 준공업지역 또는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딱 생각나는 게 어디예요? 청량리 같은데. 그러면 어디예요? 그 인접한데 왕십리 같은데. 이런 데가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표는 신속통합기획구역은 노후된 주거지역을 정비하겠다라는 취지고 그 다음에 도시정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복합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속도는 신속통합기획구역도 신속을 붙인 거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려고 서울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절차가 좀 신속화되고 또 이번에 또 규제 철폐를 해가지고 5.5년 단축한다라고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고 정부에서도 97 대책에서 나온데 민간 재개발도 속도를 좀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취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 신속통합기획도 빠른데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규제 완화를 통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동의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동의를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행만 되면 굉장히 좋은 정비사업의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속통합기획구역의 한계는요, 주거 중심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업이나 문화나 이런 기능, 복합 기능이 조금 부족하다 라고 볼 수 있지만 도시정비형 같은 경우에는 이 기능이 반대죠.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어우를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의 큰 거로 따지면 도시정비형 사업, 재개발 사업이 장점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릴 부분은 서울시에서 도대체 도시정비형 사업의 인센티브를 완화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몸에 와닿는 건 규제 완화죠. 최고 높이 규제를 철폐한다라는 거고 기준 높이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1.1배 상향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에서 용적률이 한 600~700% 정도 되는데 만약에 도시정비형 재개발로 한다라고 하면은 용적률이 10%만 늘어도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업성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이 상업지역 비주거 의무 부유를 축소한다라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혼재되어 있다라고 했죠.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는데 이럴 때 상업지역 의무 비율이 20%였어요. 이거를 10%로 완화해서 오히려 사업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공공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 뭐 공공기업이라는 게 뭐 말 그대로 뭐 도로에 대한 기부 취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업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대상지를 확대한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잠실 강남 상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재개발 지역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용적률을 1.1배 상향을 해줌으로써 사업성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강남이나 잠실도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지역에 재개발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소액으로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 투자하려면 얼마 들어요? 20억 30억 들어가죠. 그런데 이 지역에 불과 3억 많게는 5억 2, 3억 정도 돈에서 투자를 해서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찾아서 투자를 한다는 거.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최상급지의 주거지에 입주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아니 도대체 도시정비형 사업을 왜 밀어주는 거야 서울시에서. 아니 재개발도 지금 뭐 신속통합기획구역하고 모아타운하고 모아주택 지금 뭐 이런 지역들이 지금 한 300군데가 넘게 지정이 돼 있고 한 400군데 이상 돼 있고 서울 뭐 전체 정비사업이라고 따지면 구역별로 따지면 지금 1000군데가 넘게 지정이 돼 있는데 왜 도대체 이런 거를 밀어주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더 구역 지정을 하려고. 그래서 왜 밀어주는지를 좀 한번 봐야 되겠죠. 서울은 신규 택지가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냥 성대 야구장 저 외곽 지역에 있는 유유부지 같은 거를 활용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은 완전 스탠스를 다르게 두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게 맞다. 이 지역은 민간 재개발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을 밀고 나가겠다. 그래서 노후도심지 정비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것은 서울시의 주장입니다. 서울시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주택 공급
방향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도심 기능 회복하는 게 중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집만 짓는 게 아니라 정비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취지죠. 복합 개발을 해서 글로벌 경쟁력, 도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취지고요. 사업성 확보입니다.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지역에 아무리 좋은 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대신에 조합원들한테 당근을 주는 거죠. 용적률을 높여줄게. 니네 용적률 높여주는 대신에 추가 부담금이 낮아지잖아. 그러니까 동의 빨리 해.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성을 높여서 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따져보면은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용적률과 도시정비형 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합하면은 추가 부담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민간 재개발 속도를 좀 빠르게 하고 있다. 사회 변화를 대응한다. 그 뭐 시니어 주택 도입 용적률 최고 인센티브 200% 주고 관광 숙박시설 확대하고,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라 인구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서 대응하는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발표한 도시정비용 재개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듣고 어떤 부분을 생각하셨나요? 앞으로 강남, 잠실, 그 다음에 서울 외곽지역, 그 다음에 역세권 활성화 사업 중에 도시정비용 가능한 지역들, 이 부분들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최상급지 아니면 상급지에 내가 소액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시하실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요. 이런 지역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공부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투자를 하시는데 어디서부터 투자를 할지 모르겠거나, 아니면은 또 도시정비용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느 지역이 좋은지 잘 모르겠으면은 항상 상담 전화는 열려 있으니까 상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